드디어 국정감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당연히 대한축구협회 감사 및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 불공정 이슈가 다시 거론이 됐는데요. 지난번 현안 질의 시간에 등장했던 인물들이 대거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직 모 정몽규 회장은 출석을 하진 않았고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도 이날 참석을 했는데요. 그래서 지난번 현안 질의 때도 나왔었던 민영배 의원의 그 국대 감독 선임 관련 질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을 했습니다. 국대 감독 선임 불공정 절차가 드러나면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의미는 변하지 않았다네요. 국대 감독 선임을 아예 무효화시키는 계약을 취소할 순 없지만 재정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는 언급을 했고요. 문체부가 지난 2일 대한축구협회 자체 감사 결과를 중간 발표를 했었죠. 그때 홍명보 감독을 물론이고 이전에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 선임 과정에서도 내부 규정이 무시된 날림 선임이 있었다는 사실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홍명보 감독 선임 때는 나름대로 뭔가 지키는 신호라고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는 정몽규 회장이 거의 독단적으로 결정을 했다는 게 드러났죠. 다만 당시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더라도 홍 감독 계약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팬들이 갑론을 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 질의가 나왔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유인촌 장관이 감독 해임을 강제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공정한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다시 공정한 절차를 거쳐 재선임할 수 있도록 요구할 생각이라는 의미로 얘기를 했습니다. 감독 재선임 내지는 절차를 다시 밟는 과정을 거칠 수 있다는 여운을 남겼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다만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의 연임과 관련해서는 홍 감독 관련 내용보다 훨씬 더 확실하고 명확하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도 지속적으로 말씀드려봤습니다만 지금 문체부는 홍 감독보다는 정 회장이 더 타겟인 듯합니다. 대한체육회 이기영 회장도 마찬가지고요. 두 사람이 한 번 더 하려고 하는 시도를 막는 쪽에 더 공력을 들이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날도 정몽규 회장의 대한축구협회장 사선 도전 관련 질문이 나오니까 사선 불가 방침을 재확인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대한축구협회장은 자체 선거를 통해서 연임, 그러니까 딱 한 번만 임기를 더 할 수 있습니다. 3선이든 4선이든 뭐 하게 되면 이게 독재나 장기 집권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선택밖에 없는지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지난번 3선에 단독 출마했던 정몽규 회장 같은 경우에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세 번째 임기를 시작하는 것을 타당하다고 허가해줬죠. 그래서 지금 세 번째 임기를 이어가고 세 번째 임기를 거의 마치고 사선을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만일 지금 세간의 예상대로 정 회장이 또 한 번 출마를 하게 된다면, 그래서 사선에 도전을 하게 된다면 문체부 공식 입장으로 이번에는 절대 허가하지 않겠다는 것을 유인촌 장관이 직접 반복적으로 이날 또다시 선언한 겁니다. 그날 국정감사에서 장관의 발언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만약에 정 회장의 사선을 허가한다 하더라도 문체부 차원에서 시정명령을 내리겠다. 시정명령도 만약에 안 먹힌다면 최종적으로 승인 불가 조치를 때릴 수 있다. 이렇게 강하게 언급했습니다. 한마디로 대한체육회에서 만약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사선을 허가한다면 상급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직권으로 그 결정을 승인하지 않겠다고 경고한 건데요. 그러면서 현재 임기 중에 회장을 바꾸려는 시도는 하지 않겠다고 다시 얘기했습니다. 장관이 문체부가 회장을 강제로 바꾸게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요. 축구협회에서 자율적으로 정리하게, 그러니까 사임하거나 불출마 선언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뒤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조치가 뭐가 있는지를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이건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피파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회장의 현재 거취를 문제 삼거나 그만두게 만든다면 이건 문제 소지가 확장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건드리지 않으려는 것 같아요. 아무튼
지난주에 이슈가 있었던 피파 공문 논란을 넘어가 보겠습니다. 피파와 AFC 공동 명의로 대한축구협회에 공문을 보낸 게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대한축구협회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논란에 대해 문체부가 대한축구협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하는지, 또 그걸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내용을 일종의 경고성으로 보냈기 때문에 이슈가 좀 됐는데, 이날 국정감사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유인촌 장관에게 그 질문을 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가 피파에 일부러 상황을 흘려서 공문을 보내게 만든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 유인촌 장관은 피파에서 공문을 보낸 경위를 확인해 보겠다고 했습니다만, 사실 저는 그 피파 공문이 오게 된 경위가 뭐냐, 누가 이걸 흘렸냐는 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누가 흘렸든 안 흘렸든 공문은 올 수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게 무슨 최후 통첩이거나 실질적으로 조치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유인촌 장관도 이날 얘기했지만 의례적으로 선을 넘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보낸 공문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죠. 다만 피파에서 규정으로 못 받고 있는 정부의 개입이나 협회 자율성 침해, 이런 게 지금 논의되고 있는 수준인데, 정몽규 회장의 사선 반대 관련해서는 아직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 계속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문체부가 지금까지는 그 선을 잘 지키면서 발언이나 행동을 하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피파에서 보낸 것은 피파 입장에서 자기 할 일을 한 거죠. 피파 입장에서는 혹시라도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조심하라는 경고성 공문을 보낸 거니까요. 그런데 지금 수준에서 피파가 개입할 만한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피파가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의 월드컵 참가를 막는다거나 이럴 정도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내고 현재 공정하지 않은 절차에 대해 지적하고 3선, 4선 관련 규정도 맞지 않는 그런 어떤 회장이 일신의 개인적인 목표를 위한 선택들을 계속해서 밀고 나가는 것을 견제하는 차원의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수준에서 피파에서 한국 월드컵 참가 금지를 때리거나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게다가 지금 팬들이 오히려 징계해 월드컵 안 나가도 돼, 우리 이참에 개혁 좀 하자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팬들 마인드가 오히려 만약에 그런 이슈가 해결된다면 월드컵을 못 나갈 가능성이 있는 일은 당연히 피해 가야겠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우리 월드컵 나가는 거 안 중요해. 월드컵 나가는 게 뭐가 중요해? 지금 우리나라 한국 축구가 불공정하고 말도 안 되게 이상한 사람이 자꾸 이상하게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면서 자기 변명만 하고 있으니 이걸 해결해야 돼, 이렇게 다들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만약에 설령 피파 쪽에서 이것조차도 정부의 개입이야, 이것조차도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을 침해한 거야, 이렇게 나와서 징계를 한다 하더라도 저는 이게 별로 큰 걱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 축구신에서 거창하게 말하자면 시대정신은 월드컵 출전이 아니라 대한축구협회의 개혁과 행정적인 전진, 그러니까 일부 전진을 위한 일부 후퇴를 감수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피파 공문이 왔다는 것 자체가 많은 사람들이 큰일 났어,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되나 봐라는 걱정을 하지 않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상황은 과거 다른 나라에서 있었던 협회 자율성 침해로 징계를 받았던 사례들과는 거리가 멉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날 유인촌 장관도 피파 공문은 의례적인 절차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피파 규정을 저촉하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며 상황 파악을 명확하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걱정을 하거나 신경을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정 회장이 지난번 클린스만 사임 때도 그렇고 사과할 일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작년에 승부 조작 연루자 파동이 있을 때도 사과한 후에 한동안 계속 잠수를 탔죠. 지금도 국회 현안 질의가 있었을 때 잠수를 타고 있잖아요. 약간 이런 패턴이 반복됩니다. 뭔가 조용히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며 본인이 그 당사자로서 잘못했던 것을 반성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사람들을 설득하려는 노력도 없이 계속 잠수만 타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책임한 모습이죠. 저는 그래서 이분이
모르겠어요. 본인은 사선 도전을 하겠다는 얘기를 한 번도 안 했다고 하지만 지금 몇 달 동안 이 지경이 되도록 출마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하지 않는 것 자체가 사선 도전을 인정한 거죠. 현재 상태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도로 정부 관계자, 그 장관이 나올 정도면 솔직히 정 회장의 사선은 아주 큰 이변이 벌어지지 않는 한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정 회장 쪽에서 마지막으로 디딜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는 것이 아마도 이달 말에 있을 FC 컨퍼런스 어워즈 서울 행사일 것입니다. 사잖아요. 이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다른 때에 비해서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이번에 이제 서울에서 굉장히 많은 엄청난 아시아 축구 인사들, 또 세계 축구의 인사들이 입국을 할 텐데 한국 축구가 뭔가 축의 중심이 된 것 같은 착시 현상을 일으키게 만드는 그 행사와 함께 어워드가 진행됩니다. 이번에 정말 유례없이 한국 선수들이, 여러분 AFC 어워드를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얘네들이 중동 위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요 상 부문에 한국 선수가 이렇게 많이 들어간 적이 잘 없습니다. 보시면 2023년의 퍼포먼스를 가지고 시상을 하는 겁니다. 올해가 아니라 작년에 우리가 아시안 게임 우승하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많이 반영이 돼 있는데 아무튼 올해 선수상에 호 선수가 포함되어 있고요. 요르단의 알라이마트, 카타르의 아피프도 들어가 있고 여자 선수상에도 한국의 김혜리 선수가 들어가 있고요. 국제 선수상에는 타레미, 알타마이, 또 손흥민 선수도 들어가 있습니다. FC의 선수상은 아시아 대륙권 선수들 위주로 상을 줍니다. 그리고 유럽에 진출한 선수들은 국제 인터내셔널 플레이어 상을 주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튼 여자 선수상, 풋살, 그리고 유스 선수상에는 배준 선수가 있고 여자 유스 선수상에는 우리케페 선수도 들어가 있습니다. 또 감독상에는 일본 올림픽팀의 오이와 감독이 들어가 있고 이분이 아시안컵 대과를 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황성 감독이 아시안게임에서 우승을 했죠. 그리고 호주이, 지금은 감독직에서 물러난 그레엄 아놀드 감독도 들어가 있고요. 여자 대표팀 감독도 후보에 올라가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FC 올해 협회상에 대한축구협회가 들어가 있다는 점입니다. 아니, 2023년에 대한축구협회가 뭘 했지? 여러분, 뭘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이게 참, FC 멤버 어소시에이션 오브 더 이어에 이렇게 등급이 있어요. 플래티넘, 다이아몬드, 골드, 루비 이렇게 있는데 대한민국이 플래티넘, 최상위 분야에 일본과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대한축구협회가 후보에 들어간 것도 솔직히 놀랄 노자네요. 만약에 수상을 한다면 이거는 진짜 대놓고 정 회장 밀어주기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상당히 의외의 후보가 포함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정몽규 회장 집행부 쪽에서 이번 FC 컨퍼런스를 마지막 뒤집기 기회로 보고 있는 정황이 많이 보입니다. 이렇게 문체부 장관이 엄청나게 푸시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치에 대해서 아무 표명도 하지 않고 잠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FC 컨퍼런스, AFC 어워드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기다리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참 이미 제가 볼 땐 게임은 끝난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또 사선에 도전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체면을 지킬 수 있는 선택을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직도 별 얘기가 없이 국정감사가 시작되었으니 여러 가지로 답답합니다. 댓글로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마지막으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